당신의 유니크한 취향을 찾아서. 안녕하세요, 글 쓰는 노동자입니다. 무척 오랜만에 이런 자리에서 영상을 촬영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오늘 소개할 제품이 이렇게 책상 위에 있어야지 제대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제품은 바로 이 제품, 보시면 아시겠지만 키보드 제품입니다. 빔포크의 탭텍이라는 키보드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빔포크라는 이름이 조금 낯익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빔포크는 대만의 컴퓨터 액세서리 제조 회사인데요. 다양한 제품을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을 이용해서 재미를 좀 많이 본 브랜드입니다. 국내에서는 반응이 사실 썩 좋진 않아요. 그 스플릿이라고 하는 휴대용 모니터 제품이 있었는데, 이 제품이 크라우드 펀딩 성공 시점과 그리고 또 제품 배송 시점 등이 좀 맞물려서 제가 좀 더 찾아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탭텍도 마찬가지로 크라우드 펀딩을 거의 순회 공연하다시피 돌아다녔어요. 인디고고에서도 한 차례 크게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했고요. 일본에서 마쿠아케에서도 크라우드 펀딩을 크게 진행을 했습니다. 둘 다 역시 기록적인 성공을 거뒀고요. 저는 이 제품을 마쿠아케로부터 아시다시피 저는 대부분의 작업을 맥OS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맥OS를 쓸 때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은 액세서리 가격이 상당히 비싸다는 점이에요. 주변 기기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점이죠. 키보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빔포크 탭텍은 기계식 키보드 제품입니다. 이 맥OS를 위한 레이아웃을 가진 키보드들은 사실 선택지가 많지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랬던 시장이 한 1, 2년 전부터는 맥OS를 위한 제품들이 또 이제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또 많은 제품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 중에서 괜찮은 제품 찾기가 사실 쉽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 빔포크의 탭텍도 조금 그러한 흐름에서 나온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빔포크 탭텍은 맥OS를 지원하는 기계식 키보드 중에서 가장 작은 기계식 키보드다라는 캐치프라이즈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제 실제로 얼마나 작은지, 어떻게 또 쓸만한지를 또 이제 제품을 열어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키지에는 이렇게 전면에는 몇 가지 특장점들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제 레이아웃이 있는데 맥OS 레이아웃을 지원하고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쭉 케이스를 열면은 이렇게 상자가 있고요. 다시 이 상자를 이렇게 열면은 짠! 하고 이제 제품이 들어 있습니다. 한쪽에는 케이블이 들어 있어요. USB-C 타입을 채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키보드 본체가 이렇게 들어 있고요. 그리고 제품 사용 설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네, 키는 총 78키로 보시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열 키보드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키 크기도 더 큼직큼직하게 이제 풀 타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방향키는 있습니다만 여기에 인서트, 델리트, 홈, 엔드, 페이지업, 페이지다운 이런 부분들이 없고 또 넘버 패드 부분이 없습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이렇게 미니키 배열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이 미니키는 일단 제가 이렇게 넘버 패드를 잘 안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어깨에 많은 도움이 돼요. 키보드와 마우스를 함께 쓰게 되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조금 왼쪽으로 두고 마우스를 오른손잡이 기준으로 오른쪽에 두게 될 겁니다. 그럼 이렇게 마우스를 움직이고 이제 키보드를 입력을 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여기서 넘버패드가 있고 방향키와 특수키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 종이만큼을 더 공간을 차지한다고 쳐볼게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아까보다 어깨가 이렇게 벌어지게 됩니다. 손이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은 상대적으로 어깨 그리고 팔목에 피로가 좀 많이 쌓이게 돼요. 그래서 저는 어깨가 이렇게 많이 벌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손이 많이 움직이지 않는 방향으로 작업 환경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빔포크 탭텍 키보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펑션, 컨트롤, 옵션, 커맨드, 맥OS를 위한 그 레이아웃이 반영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등단에 보시면 마이크로 C 타입 케이블이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이 플랫폼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맥과 iOS를 선택을 하거나 혹은 윈도우, 안드로이드를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이러면 이 특수키가 배열이나 혹은 기능이 조금씩 달라진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쪽 레버는 실질적으로 전원을 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원을 지금은 끈 상태고 이걸 오른쪽으로 제치면 케이블로 바로 유선 연결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왼쪽으로 제치면 블루투스 기능을 켜서 블루투스를 연결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케이블 모드가 되면은 케이블로 연결이 안 돼 있으니까 아무런 반응이 없지만, 블루투스로 누르면 이렇게 LED가 표시되는 게 보이죠? 이 LED는 이제 4색 LED가 들어있어서 다양한 패턴 혹은 다양한 색감을 표현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뭐 이 상단의 특수키도 맥에서 볼 수 있는 기능과 거의 같아요. 그리고 이쪽은 인디케이터 키라고 해서 여기에 있는 방금 보셨던 이 LED의 색상을 바꾸는데 쓰이는 키입니다. 이제 블루투스와 연결하는 방법은 이 펑션 키와 이 첨자 탭 위에 있는 이 첨자를 길게 누르면은 이 첨자가 깜빡거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기와 연결을 하면 되고요. 최대 3대까지 기기를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기를 전환하는 방법은 펑션을 누른 상태에서 숫자 1 혹은 숫자 2, 숫자 3을 길게 눌러주면은 캡스락 버튼이 깜빡거리면서 정상적으로 변환이 된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아이패드 미니를 올려놨는데요. 이 상태에서 이제 저는 페어링을 해놨기 때문에 펑션 2번에 맞춰놨거든요. 그리고 이 캡스락이 깜빡거리면서 이렇게 인식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글씨를 입력을 하면 됩니다. 글씨 쓰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네요. 네, 이번에는 PC입니다. 서피스 고를 가져왔는데요. 제가 이건 3번 기기에 연결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펑션 3번을 누르면은 캡스락이 깜빡거리고요. 그 다음에 윈도우에서도 문제없이 키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 상단에 부분이 macOS로 되어 있는데 이걸 윈도우로 바꿔줬고요. 그러면 이 커맨드 부분이 이제 시작 버튼이 되고요. 옵션 버튼은 Alt, 그리고 컨트롤 버튼은 이제 그대로 컨트롤로 쓰입니다. 이 오른쪽 커맨드도 시작 버튼이 되고요. 오른쪽 옵션 버튼이 한영 전환이 돼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한자 키가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이 한자 키를 살리려면은 이 키보드의 배열을 완전히 바꿔줘야 되는데 이 키보드의 배열을 바꾸는 것은 제가 다음 영상에서 다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어쨌든 저는 현재 이거를 키를 완전히 매핑을 다시 했어요. 그래서 이 오른쪽 커맨드가 한영이 작동할 수 있도록 이 오른쪽 옵션을 한자 키로 바꾸게 했습니다. 현재는 밝아서 이 LED가 잘 표시되지는 않습니다만 이 인디케이터 버튼을 누르면은 LED를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보는 즐거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파란색으로만 깜빡거리는데 이때 펑션 키를 누르고 인디케이터 버튼을 눌러주면은 이 색깔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 파문을 일으키면서 펼쳐지는 이 색상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요. 오랫동안 쓰지 않으면 자동으로 슬립 상태가 되기 때문에 전원 관리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키캡은 손으로 쉽게 분리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너무 세게 빼다가 자칫해서 이렇게 키캡이 부러지기라도 하면은 대형 사고가 벌어지게 되니까 이 키캡을 분리하는 거 좀 조심해 주시고요. 이 부분을 보시면은 이렇게 LED가 다 박혀 있고요. 청축 스위치가 있습니다. 이 청축 스위치가 그냥 일반적인 청축 스위치는 아니고 키가 눌리는 키스트로크를 좀 줄여놓은 방식의 커스터마이징 된 청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실제로 높이가 한 7.6mm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키도 작아서 macOS용 기기식 키보드 중에서 가장 작은 키보드가 지금 이 빔포크 탭텍이다 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키감이 엄청 좋지는 않았어요. 아시다시피 청축이 스위치 중에서 소리가 가장 큰 방식 중에 하나는 짤깍 하는 소리가 이 스위치가 걸리는 그런 소리가 나는 건데요. 커스터마이징한 청축을 이용해서 소리를 조금 줄였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이 타건 소리는 꽤 시끄러운 편입니다. 사무실에서 쓰기는 아주 조금의 용기가 필요한 그런 키보드가 되겠고요. 키 앞은 좀 묵직한 편이에요. 저는 키 반발력이 낮은 키보드를 주로 쓰고 있습니다. 이 빔포크 탭텍은 이렇게 분명하게 눌러줘야 된다는 점에서 확실히 손에 좀 피로감이 좀 빨리 쌓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키캡이 조금 미끄러운 재질이에요. 키보드를 입력할 때 딱 위에서 아래로 누를 때는 큰 무리 없이 키를 입력할 수 있는데 비껴서 입력할 때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정 위치에서 누르는 것보다 더 많은 힘을 줘야 했습니다. 그리고 잘 안 눌리는, 그러니까 인식이 좀 잘 안 되는 일도 있었고요. 그래서 키를 누르다 보면은 언제나 이렇게 정자로 이렇게 누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비껴 누르는 게 좀 많이 피로감을 주고 또
또 인식률이 이렇게 썩 높은 편이 아니라서 제가 이 키보드에 손이 익지 않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초반에 오타가 굉장히 빈번하게 생기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키보드에서 가장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 오른쪽 쉬프트 키였는데요. 이 오른쪽 쉬프트 키가 방향키, 이 위 방향키 오른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런 형태를 채택하는 키보드가 사실 몇 개 있어요. 이게 꽤 흔한 방식이긴 한데 이거는 오른쪽 쉬프트를 쓰시는 분들에게 상당히 힘든 조건의 키보드가 됩니다. 저는 이제 이 쌍자음, 된소리를 쓸 때 거의 오른쪽 쉬프트를 써요. 그래서 뭐 이를테면은 했었다라고 했을 때 히읗, 에, 그 다음에 쉬프트를 누르고 히읗을 눌러서 쌍시옷을 눌러야 됩니다. 근데 이게 일반 키보드랑 비교를 해보면은 이게 지금 제가 서피스 고의 키보드를 가져왔는데 오른쪽 쉬프트가 여기 있어요. 꽤 깁니다. 2칸 정도를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똑같이 햇을 썼을 때 새끼손가락이 멀리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대로 빈포크 탭택으로 옮겨서 그냥 쓰던 습관대로 쓰면은 쉬프트가 아닌 방향키 위를 누르게 됩니다. 그러면 글씨를 쓰다가 위로 틱 올라가서 다음 글씨를 막 쓰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오타를 생각보다 많이 유발하고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 쉬프트를 눌러야 된다는 마음에 손을 좀 크게 벌렸는데 실수로 쉬프트와 방향키 위 사이를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글씨를 쓰다가 글씨가 이렇게 위로 드래그를 하는 효과가 되고요. 그러면 그 한 줄을 완전히 새로운 글로 덮어버리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면은 전체적으로 오타가 무척 빈번해지게 됩니다. 이거는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저는 아무래도 이 오른쪽 쉬프트가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거는 많이 불편함을 느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키보드의 무게는 540g으로 작은 크기라서 휴대를 강조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무게가 상당해서 휴대용으로 쓰기에는 썩 좋은 것 같지는 않고요. 카페에서 몇 번 테스트용으로 써보긴 했는데 카페에서 쓰면은 인기스타가 될 수 있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카페에서 쓰는 거를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진 않아요. 분명 다른 블루투스 키보드보다는 키감이 훨씬 좋다는 점은 뭐 부인할 수 없겠지만요. 지금까지 빈폭의 탭택 제품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제품을 보면서 어떻게 느끼셨는지 사실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이게 끝판왕이라고까지는 말 못하겠습니다만은 꽤 매력적인 제품이었다고 생각해요. 근래에 만나봤던 맥OS를 지원하는 기계식 키보드 중에서 꽤 괜찮은 매력을 갖춘 제품이다. 여러 가지 매력이 숨어있는 제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0,000원이면 주고 살 수 있는 키보드 이렇게 비싼 돈을 주고 사야 될 이유가 있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사실 그렇습니다. 그냥 키보드라는 게 입력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키보드를 치는 느낌, 흔히 타건감이라고 하죠. 여기에서 느껴지는 이 기분 좋음이 이 기계식 키보드를 선택하게 되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루 중 가장 많이 손을 대는 기기가 바로 이 키보드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매일같이 쓰는 이 키보드에 너무나 예산을 적게 주고 있지 않는가, 또 너무 무심하게 보고 있진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물론 키보드가 뭐가 중요하냐 하시는 분들에게 기계식 키보드를 반드시 사라 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쓰고 있는 이 키보드와 다른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 이 다른 경험이 나의 일상과 나의 삶을 조금 더 경쾌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면 그거는 조금 더 즐거운 지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늘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빈포크 탭택 키보드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글쓰는 노동자였습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이 제가 새로운 아이템을 발견하고 또 이 아이템을 바탕으로 다양한 영상을 만드는 데 많은 동기부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